자, 첫 번째가 이제 민법 서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민법에 대한 개요, 그리고 민법의 전체적인 틀,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에. 민법의 의, 민법 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 사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법의 법원. 이 법원이 우리 건물이나 그런 기관으로서 법원을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기준, 즉 법의 존재 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그래서 민법 1조에가 이런 게 나오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이 법원의, 민법의 법원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죠. 법률의 규정, 이게 이제 성문법규를 말하겠죠. 그리고 관습법, 관습법의 불문법규죠. 그리고 조리. 예.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개념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제 성문민법은 재정법, 문장의 형식으로 이렇게 딱 법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성문법규고, 불문민법에서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은 그 의의를 보실까요?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 것.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구체적 요건별로 쪼개서 얘기하면 그 밑에 성립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으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효력에 관해서 학설과 판례가 이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습법은요, 법원이 되기 때문에 이 민사의 그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렇게 되거든요. 변론주의라는 거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요. 그런데 직권조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고려되는 내용으로 포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확인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OX 지문으로 옆에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관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성을 인정한다? 아니죠. 당사자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법과의 우율. 즉 이게 이제 불문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문으로 적용된 걸 먼저 적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똑같은 법원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그 견해가 대립하는데요. 판례는 옛날에 이제 가정의례 준칙 13조에 관한 판례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서 변경적 효력설 입장이죠. 그리고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 이게 이제 그 민법 조문회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관습법은 없는데 사실은 관습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구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볼 것인가. 한데 판례는 양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죠. 밑에 내용을 보실까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를 보세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지만 사회의 법적 환식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구별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당히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에 반해 사실은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뭔가 효력이 약하죠. 사실은 관습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 아까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는 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관습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습의 효력 범위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의무 규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분야의 재정법이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외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차이가 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상관행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부딪히는 거는 주로 이제 성문법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좀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관습법이 문제되는, 왜냐하면 모든 법이 다 규율될 우리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법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변화에 못 따라가요. 그럴 때는 관습으로 먼저 적용이 되면서 나중에 그 관습이 관행이 돼서 어느 정도 법적 확신으로 갖게 되면 그게 이제 성문법으로 제정이 되고, 이런 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조리라는 게 있죠. 사물의 본성, 자연의 이치, 법의 일반 원리, 경험칙이나 사회통념, 신의 성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판례의 구속력이요. 이 자체가 이제 판례가 여러 번 쌓이면 판례잖아요. 판결이 아니고. 그럼 판결이 여러 개가 쌓이면 하나의 그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판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사실상 구속력을 갖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요, 밑에 이제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면서, 1심이나 2심, 하급심이라고 하는데요. 하급심에서 그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는, 상급심의 결정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결정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 그때 어차피 대법원 가면 자기의 판례로 정착된 그 내용으로, 기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기환송되거나 이럴 때, 그 결론을 부정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이런 하급심에서, 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로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실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민법 기본 원리요. 네. 지금 3절로 가고 있죠. 기본 원리. 자, 기본 원리는 그 근대 민법의 3대 원리가 있었죠. 사유재산 존중, 사적 자치, 과실책임. 이 세 가지였는데, 이제 물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3대 원칙을 제안했고요. 근데 이제 그 자본주의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빈부격차 같은 게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민법에서는 자유인격과 공공본의 원칙을 중시하면서 신의성실 거래안전 사회질서를 실천 원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3대 원칙에 대한 제약 이런 게 많이 있게 되죠.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4절에 민법 적용 및 해석. 적용과 해석. 실제 사례에 법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러면 그 적용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법률이나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반화를 해야 되잖아요. 법을 적용하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의 적용이란, 재판에서 법규로부터 구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 보통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제 증거에 의하는데 이 증명의, 부담을 더는 게 이제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 보실까요? 추정 보실까요?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그렇죠. 민법상으로는 무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문에 그 민법 30조 있죠? 이게 이제 동시사망 추정에 관한 조문인데,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실한 사망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반증에 의해서 이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간주 한번 볼까요? 간주는 성질이 상이한 것을 어느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동일한 것으로 하여 동일한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민법은 뭐뭐로 본다. 간주한다가 본다. 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민법 28조에는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어떤 그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반증에 의해서 뒤집을 수 없도록. 엄격한, 왜냐면은 사망을 통해서 상속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후에 이걸 쉽게 뒤집을 수 있다면은 그 안정적인 법률관계의 안정, 거래 안전 이런 것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딱 고정을 시키려고 간주 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